돈이 있는 사람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는 어떠한 리스크도 테이크할 각오가 되어 있다. 어떡하겠어요. 내쫓을 수도 없고. 리즈TV가 주최하는 제4회 부산 힐링캠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0대부터 60대까지 싱글 남녀라면 어느 분이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밌게 놀고 여행하고 또 파티와 축제를 즐기는 이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같은 싱글들끼리 즐기는 시간을 가지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올해 망설이다 가지 못했다, 내년엔 꼭 가겠다 하면서도 용기를 지금 내셔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네요. 특히 올해는 낭만의 도시 부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더 좋은 추억 마련해 드릴 수 있을 거라 제가 약속드립니다. 부산 힐링캠프에 꼭 참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노후에는 많은 리스크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건강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 황혼이혼, 그리고 또 사별, 이런 혼자 될 수 있는 리스크, 그 다음에 이제 경제력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내가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투자를 잘못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리스크는 자녀들이 시집장가갈 때 집안채 해주랴 혼수 해주랴 겪어야 되는 그런 경제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많은 리스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리스크가 있어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은 정말 남편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았는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이제 암이 걸리면서 사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여성분은 너무너무 그 심한 우울증, 외로움, 이 정신적인 고통이 굉장히 컸어요. 너무 허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연히 어떤 남자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능력도 있고 또 자산도 있고 또 멋있어요. 나이가 있지만 젊어 보이고, 어떻게 딱 봐도 이 여성은 돈이 있는 그런 멋진 여성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남자분은 어린 연하의 남자였습니다. 한 10살 정도 어린 남자였어요. 그 젊고 잘생긴 남자가 너무너무 이분에게 진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나 보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래서 그 여성분은 그 남편과 사별했던 그 아픔과 고통을 어느새 싹 잊어버리고 그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결국 한 1년 만인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했더니 그 남자는 경제력도 없고 또 일도 잘 안 하고 그야말로 진짜 한량이었어요. 한량. 여성분은 이미 그 남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자녀들한테도 엄마 결혼 잘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로 참고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남편이 물려준 그 자산은 절반 이하가 됐다고 해요. 그렇게 억지로 10년 정도를 살았는데 이제 내가 더 이상은 못 살겠다라고 이혼하고 싶을 때쯤에 돼서 남자가 그때 하필이면 병이 걸려가지고 이거는 이혼을 해도 이 남자를 죽을 때까지 평생 서포트 해야 되는 기가 막힌 상황에 이제 직면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를 이제 스파우스 서포트라 그래서 혼자서 돈을 벌 수 없는 남자를 한쪽이, 돈이 있는 쪽이 양육비처럼 부양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는 그런 게 잘 돼 있죠. 그래서 이 여자분이 그 결혼을 물론 후회하셨고 또 빨리 초반에 손절하지 않았던, 이혼하지 않았던 것을 너무나 후회하셨어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우리 주변에 돈이 있는 사람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로맨스를 가장하면서 결혼이라는 그런 법적 제도 안에 가둬서 상대가 가진 것을 나도 함께 누리려는 마음으로 결혼을 작심하는 남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혼을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재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남성분들은 재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두 가지 부류로 여성분들과 재혼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간호사, 내가 아프고 병들었을 때 나를 간호사처럼 돌보고 치료해줄 그런 여자를 찾는 분들이 재혼을 원하세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간호사 아니면 나의 지갑이 돼줄 그런 여자를 찾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 다 최악이죠. 특히 여자를 지갑으로 생각을 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남자가 돈 있는 여자를 그 순간 꼬셔서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그 남자한테 정말 다 돈을 뺏기고 또 이혼할 때도 재산 나누고 또 심지어 배우자 서포트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한 리스크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절대 결혼과 재혼을 권하지 않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나는 결혼 안 하면 나는 당신과 연애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혼인이라는 그 제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 좋죠. 결혼으로 인해서 골치 아파지는 자식 문제, 재산 문제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나는 결혼하지 않으면 교제를 시작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의심해 볼 만해요. 보통은 결혼을 두려워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정상이거든요. 사귀어보고 정말 좋으면 그때는 결혼도 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결혼이 목적이긴 하나 연애를 어느 정도는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게 정상적이고 현명한 마인드입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나보다 자산이 더 없는 남자와는 결혼하지 마세요. 정말. 그 남자는 여러분들의 돈과 자산을 노리고 여러분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의 99%. 남자들과 데이트하는 거 좋습니다. 친절하게, 상냥하게, 나이스하게 그 남자들과 만나세요. 연애하세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 남자가 좋아도 절대 남자를 내 집에 들이지 마세요. 만약에 그 남자와 너무 좋아서 함께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그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던가 아니면 제3의 장소, 살림집을 얻어서 거기서 들어가 사세요. 반반씩 둘이 돈 내서 집을 마련해서 거기서 사는 게 좋습니다. 내 집에는 들이지 마세요. 내 집에 들이는 순간 내 집에 대한 자산은 절반이 그 남자가 가지고 가려고 할 거예요. 이거는 남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를 내 집에 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절대 들어올 땐 쉽게 가방 들고 들어와도 나갈 때는 절대 쉽게 나가지 않아요. 그 집의 절반을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특히 외국에 사는 우리 교포들 같은 경우는 이 외국에 이혼할 때 법이 장난 아니잖아요. 무조건 정말 3년 넘으면 결혼식을 안 하고 했다 하더라도 사실혼으로 커먼로우로 인정을 해서 무조건 내 재산을 절반을 나눠주게 돼 있어요. 특히 같이 부부가 사는 집에 대해서는 무조건 50% 나머지 한쪽에게도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를 생각하신다면 함부로 내 집에 들어오게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이렇게 사람의 돈과 자산을 보고 그것을 갈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이런 나쁜 남자들한테 걸리지 않으려면 동거하지 마세요. 같은 집에 살면서 동거를 하다 보면 그 남자랑 쉽게 떨어지게 되지가 않아요. 남자들이 그야말로 여자들한테 눌러붙어가지고 안 나가요. 왜냐면 남자들은 여자가 있으면 너무 편하거든요. 여자가 밥 해주지, 빨래 해주지, 청소해주지. 그야말로 이제 식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동거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권하지 않아요. 동거도 하지 마시고 그냥 서로의 각자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사람은 그 사람 집, 나는 내 집에서 살면서 가끔 만나서 그냥 데이트하고 여행하세요. 그게 서로에게 그 사랑을 오랫동안 지켜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만나다가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나는 어떠한 리스크도 테이크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때 동거를 하시든지 결혼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처럼 이렇게 외국에 사는 교포들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외국에서 남자를 데려오지 마세요. 외국에서, 한국에서 남자를 데려와가지고 미국이나 캐나다나 또는 호주나 이런 데서 영주권 받게 하고 잘 살 마음으로 그렇게 살지만 그거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남자들 이렇게 외국에 나오잖아요. 하던 일도 잘 못해요. 정말 그냥 먹고 노는 남자들이 허다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자를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러한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집에도 데려오지 말고 내 나라에도 데려오지 마세요. 그냥 좋으면 내가 가세요.
여자가 옮기는 게 가장 현명한 겁니다. 남자들이 한국 떠나서 이렇게 외국에 와서 여자 있는 곳에 와서 살려고 하다가 할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정말 백수로 살면서 여자의 자산이나 돈에 경제력에 의지하고 사는 남자들 많이 있어요. 어떡하겠어요. 늙고 병든 사람을 내쫓을 수도 없고 애초에 그러한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잊지 마세요. 절대 나보다 자산이 없는 남자와 재혼하지 마세요. 두 번째, 그냥 재혼하지 마세요. 세 번째, 동거 하지 마세요. 남자를 내 집에 들이지 마세요. 외국에서 남자 데려오지 마세요. 5가지네요. 이 5가지만 지킨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자산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그야말로 그 자산이 줄어드는 그 리스크에 여러분들이 노출되지 않고도 연애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 때 뵐게요. 바이.